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의 뷰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빈나세 특파원입니다. 네, 올해 정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독일의 닥스, 프랑스의 까크를 비롯한 지금 유럽 증시는 미국 주식보다 훨씬 아웃퍼폼하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유로스톡스 보시면은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올해 들어서 8% 넘게 오른 반면에 S&P 500은 6% 가까이 지금 고점 대비로는 10% 하락하면서 공식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지금 아웃퍼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아이쉐어즈의 MSCI 차이나 ETF 보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 18% 넘게 올랐고 홍콩 항생도 19% 오르면서 올해 미국 증시가 가장 못하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중국 인터넷 IT 기업들 추적하는 K-웹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23%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과 매그니피선트 7은 지금 10% 넘게 하락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 2023년 미국의 강세장이 시작된 이후로 엄청나게 벌어졌었던 매그니피선트 7과 중국 기술주들 간의 격차가 드디어 좁혀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보여주는 것, 결국 미국 예외주의 내러티브의 약화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주가, AI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미국 예외주의에 베팅을 해왔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초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2025년 올해 초에 있었던 미국 그리고 유로존, 미국을 제외한 G9 국가들의 성장 전망인데 보시면 미국만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다 하향하는 이런 상황이 올해까지도 계속될 거다라는 게 연초까지만 해도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투자자들의 엄청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이렇게 미국 예외주의 내러티브가 뒤집힌 이유,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관세 때문인 거죠. 예상보다 훨씬 강경하고 극단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펼쳐지면서 이것이 미국의 소비 그리고 기업들의 수익 이런 데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 나아가 침체의 공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미국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GDP 성장률, 2025년 GDP 미국 성장률을 2.2%에서 1.7%로 무려 0.5%포인트나 낮췄죠. 반면에 12월 기준 코어 PC 물가 상승률은 기존 2.1%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관세 때문에 3%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아주 전형이죠. 이렇게 되면은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백악관이 앞으로 경제 데이터가 계속 악화돼도 지금처럼 강경한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면은 침체 확률이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JP모건은 35%에서 40%로 조금 더 높게 침체 확률을 보고 있어요. 지금 1분기 GDP 성장률도 1.5에서 1%로 낮췄는데 연간 성장률까지는 지금 너무나 변수가 많아서 알 수도 없다. 하지만 확실히 1분기는 둔화할 거고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때 성장세가 지켜질 확률은 그래도 60%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당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봤을 때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40%로 보고 있습니다. 침체라고 하는 거는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를 찍었을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분기가 1% 라도 나온다면은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60%로 조금 더 높다는 거죠. 다만 어떤 경우가 더 이 가장 시나리오가 그럴듯하느냐로 봤을 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장이 지켜지기는 하지만 미국 예외주의는 끝나는 시나리오입니다. 즉 미국의 성장이 2% 아래로 내려오고 오히려 유로존 성장세가 강화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것과 함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침체가 와서 하반기에 침체가 벌어지는 미국의 극단적인 정책이 유지돼서 하반기 침체가 오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30%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에 미국 예외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 바로 이제 독일과 중국 같은 다른 글로벌 증시의 부상입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차기 연립정부를 이제 이끌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 차기 총리가 될 분이죠. 이분이 최근에 이제 10년간 5천억 유로를 풀어서 독일의 국방과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 심지어 지금 독일은 2차 대전 이후로 헌법에 따라서 국방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까지 풀어서 돈을 더 많이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태죠. 재무장과 자립을 준비하는 이제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의 이제 드라기 모먼트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드라기 모먼트라는 거는 2012년 이제 유로존 위기가 왔을 때 당시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을 이끌었던 드라기 총재가 유로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면서 이제 시장 신뢰를 회복했었던 그때를 가리키는 건데 유럽연합이 이제까지 그렇게 저성장에 시달려왔던 유럽이 드디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를 하고 재정도 좀 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신뢰를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독일이 얼마나 돈을 많이 아끼고 있었는지를 보면은요, 1950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재정 적자율이 마이너스 1.7%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5년간 이런 이 투자로 인해서 4%까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도 이 덕분에 내년 독일 성장률이 1%에서 1.5%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성장 전망을 바꾼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이끈 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죠. 유럽에 대해서 너네 나토 국가들 이 방위비를 더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토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겼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까지와는 다른 바이든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면서 유럽이 이거 우리 미국에만 기대면은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이끌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픽텟 자산운용의 글로벌 리서치 총괄 디크로제 같은 경우는 독일의 이런 재정 정책 전환을 우리가 2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만에 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큰 변화라는 거죠. 왜 이렇게 시장이 독일에 돈을 푼다는 것에 열광을 하는가? 독일의 공공투자가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보면은 알게 되죠. 지금 GDP 대비 독일의 공공투자 비율을 보면은 2% 중반으로 지금 다른 이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 등등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드디어 독일이 돈을 풀겠구나. 이것이 유로존 전반적인 성장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이죠.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풀겠다라는 것을 최근 양회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공식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재정적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대 불문율을 타파하고 지금 4%로 공식화를 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 5% 경제 성장률 목표를 올해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소비 촉진, 내수 부양은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민간 경제를 촉진을 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AI, 딥시크의 부상으로 이 중국이 지금 한창 AI 뽕에 차 있는데 이 AI 경제를 우리가 앞으로 더 정부가 지원을 해서 민영 경제도 더 부상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국에서 관측되고 있는 상당한 정책 전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까지는 이 시진핑이 본인의 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의 CEO를 견제하는 모습을 최근 몇 년간 보여왔었는데 그것을 확실히 전환을 하면서 이제 중국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촉발한 여러 가지 요인들, 관세라거나 다른 국가들의 돈풀기 이런 게 그러면 미국 예외주의의 약화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이냐? 그렇다면 트럼프가 정책을 바꾸면은 이것 다 이제 돌아가고 다시 미국은 예외주의적인 주가 상승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사실 좀 걱정되는 요인입니다. 침체 공포나 트럼프의 요인은 부차적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차적인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지금과 같은 급락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너무 비싸다라는 경고음들이 사실 이제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죠. 워런 버핏은 작년까지 무려 이제 현금성 자산을 3천억 달러 훨씬 넘게 비축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가,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사실, 이제 와서 버핏이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지금 이렇게 높은 주가가 경제 역풍이 불 경우에는 결코 정상화될 수 없을 것이다. 즉 주가가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우물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너무 비싼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지표가 바로 미국 기업 내부자들의 주식 매각이 활발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엔비디아나 메타나 아마존, 팔런티어 등등등 이 CEO들과 이 C레벨들의 주식 매각이 상당히 활발했는데 이들도 비쌀 때 주식을 팔고 주식이 좀 쌀 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당연히 기업들도 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런데 기업 내부자들이 주식을 판다? 이것은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이제 신호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작년에도 계속 나왔는데 우리는 듣지 않았죠. 그래도 미국밖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훨씬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탱해왔던 미국 예외주의 내러티브가 흔들리면서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침체 공포는 부차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침체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미국 경제가 다 망할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파월 의장이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 심리나 지금 여러 가지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GDP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심리 지표들은 확실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 선행 지표로는 꼭 그렇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펀더멘탈이 강하다라고 최근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것이 페드 풋이 좀 늦어질 거다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침체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캐비넷의 백악관 NEC 위원장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너무 과도한데 미국 경제 물론 지금 단기적인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성장세가 약간 둔화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폭 성장 유지될 것이다. 즉 침체 GDP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2분기에는 감세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은 결국 GDP가 다시 크게 회복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지나치게 희망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직접 밝힌 거니까 이것이 백악관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 침체 공포 때문이라기보다는 침체 공포를 트리거로 한 밸류에이션 재조정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과도한 것도 사실이었죠. 지금 미국 시장이 전체 글로벌 증시에서 시총 기준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였나 보면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지금 52%, 1월 기준 52%였습니다. 2001년 버블닷컴 당시 이후 최고치죠. 버블닷컴 당시에 이렇게 엄청났던 미국 증시의 시총이 급락하고 나서 지금 최근 AI 혁명을 거치면서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2월 이후로 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쏠렸던 돈의 흐름이 바뀐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위즈덤트리 글로벌 리서치 총괄인 가네티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와 미국의 성과를 비교를 한 이 표인데요. 보면은 작년까지 미국이 글로벌 증시 대비 391%나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엄청난 수준이죠. 이제까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지어 2000년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볼 수 없는 수준인데 이런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1월 말 기준이라서 23배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좀 떨어져서 21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1배라고 하는 거는 10년, 15년 장기 평균인 16에서 18배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내려올 구석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유럽
P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는 해도 여전히 15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올랐는데도 유럽은 14배, 15배, 미국은 21배. 그렇다면 여전히 좀 이렇게 유럽은 싸고 미국은 비싸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앞으로도 좀 진행될 수 있겠죠.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닐 두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도 결국은 하나의 재료일 뿐이다. 물론 트럼프가 취임함으로써 그리고 그가 보여준 엄청나게 극단적인 관세 정책들 이런 이벤트들이 당연히 미국 주가에 도움이 안 됐지만은 이미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미국 경제 성장세는 약간씩 둔화되고 있었고 기술주의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문제였다. 트럼프가 그것을 더 빠르게 진행시킨 것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추세적인 전환, 그러니까 트럼프 요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에 쏠렸던 돈의 흐름이 바뀌는 상황은 유로와 엔화의 강세에서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수년간 우리가 미국에밖에 투자할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달러에 돈이 몰리는, 미국 증시에 돈이 몰리는 그런 상황을 봐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상황이 지금 유로와 달러의 역학 관계가 바뀌면서 유로의 강세 덕분에 앞으로 이런 달러 랠리가 이제는 좀 완화될 수 있다, 약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2월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달러가 떨어진 상황이죠. 우리의 원달러 환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은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달러는 숏을, 유로와 엔화에는 롱을 치는 이런 포지션 급변이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인 질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명시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엔화와 유로의 강세가 새로운 추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미국 증시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년 8월에 봤었던 엔캐리 청산, 즉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년 동안 저렴했던 엔화와 유로화를 빌려서 미국 증시, 미국 국채에 투자했었던 돈들이 다시 빠져나가는, 그것이 미국 증시의 급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작년 8월에 봤었죠. 그런데 이것이 작년 8월만큼의 급격한 진행은 아니더라도 지금도 천천히 이런 엔화 강세, 또 유로 강세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로 캐리라는 말은 우리가 별로 이제까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유로도 달러에 비해서 엄청나게 쌌죠. 금리도 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와 마찬가지로 유로도 역시 이것을 빌려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엔화와 유로가 강세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미국 증시에 들어올 돈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될 수 있겠죠.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미국 주식 대신 다른 글로벌 증시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뷰들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BCA 리서치는 최근에 도지와 관세 때문에 이제 미국을 경기 침체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을 비중 축소, 또 현금과 채권을 비중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뷰를 수정을 했는데요. 주식 전체적으로는 비중 축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유로존, 유럽 주식은 또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어요. 미국은 비중 축소로 크게 하향 조정을 했고요. 최근 이제까지 이제 유로존 주식을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이제 구조적인 저성장 그리고 유럽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였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지금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유럽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HSBC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은 중립으로 낮췄고 그 이유로 유럽과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시장이 미국보다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을 좀 거둘 그런 기미를 보이면서 독일 그리고 유로존이 상당한 재정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시티가 미국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경기 모멘텀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반대로 딥시크를 필두로 이제 AI 기술 혁신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기술 섹터에 대한 지원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중국 증시에 더 투자할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릿지워터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과도했던 것이 지금 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트럼프 정부가 정책 변화를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상승이
미국 주식은 상승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AI 붐이 계속되고 트럼프가 지금의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어 놓고 있는 정책 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최근 2년간 봤었던 미국 무지성롱은 이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다각화된, 훨씬 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식과 채권 60대 40 이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도 훨씬 더 그 안에서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미국 국채가 물론 전통적인 방어적 자산이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미국 이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5% 근접했던 것이 지금은 4.2%까지 내려와 있죠. 앞으로 이것이 3%까지 갈 수도 있다. 혹은 누군가는 6%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합니다. 즉 미국 국채가 방어적 자산인 거는 맞지만 수익률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이라거나 금 이런 것으로 좀 더 다각화된 해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주식 안에서도 미국 몰빵 이제 안 된다. 글로벌 주식으로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도 물론 앞으로 AI와 테크가 앞으로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겠지만 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매그니피선트 7이라거나 나스닥 QQQ 이렇게 우리가 바스켓으로 묶어서 그냥 투자를 했다면은 이제는 기업별로 진짜로 이 기업이 AI에 대해서 얼마나 실적을 보여주는지 또 비용 절감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지 그냥 AI 투자 테마 이렇게 묶어서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건 안 된다. 기업별로 스탁 피킹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굉장히 미국이 경제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돈의 흐름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투자가 조금 더 어려워지더라도 좀 더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또 돌아올게요. 안녕.